잘 보이죠? 그리는 게 뭐예요? 네, 어차피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그림 그리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얘를 그냥 바로 그리면 항상 틀어져요. 그리면서 변수가 생기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막 수채화를 들어가면 더 당황하게 되죠. 젖어 있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은 항상 생각할 때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해야지 나중에 그게 점점 과정이 내 머릿속에 체화가 되면 단순화되면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엄청 매일 강조하지만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조그맣게 그려보면서 이때는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대충 이렇게. 근데도 이렇게 해요? 네, 저 그릴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는 다른 제가 뭐 배운 게 아니라 저도 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가면서 특징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특징들을 파악을 이렇게 하고 그냥 사실 뭐 지하철 같은 거 타면서 오는 길에 사진 보면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그림 그리는 프로세스가 머리에 저처럼 다 있다면 그러면 여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되지만 우리가 머리만으로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서 여기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면서 얘를 보는 거예요. 이때는 잘 그리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데 살려줘야겠다. 여기도 이런 데 살려줘야겠다. 근데 여기 색깔이 뭐 이제 전반적으로 색깔, 명암, 스케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색이 좀 더 파랬으면 좋겠다. 파랗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사진을 내 그림으로 바꿀 때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조금 더 파란색, 우리 새파란 이런 색 있죠. 이런 게 들어가면 이 그림이 조금 더 예뻐 보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하늘보다 이 나뭇잎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을 파랗게 하되 이 나뭇잎보다 진해지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야 좀 밝아 보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 하늘을 나중에 먼저 칠하고 들어갈 건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리면 여기가 내가 막상 그냥 파란색 쫙 칠해버리면 나중에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그림 그리는 순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 혼자서 미니 풍경화라고 불러요. 이렇게 썸네일로 그리면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조금 더 많으면 더 이쁘겠다. 여기가 허전하잖아요. 지금 조금 더 많으면 더 이쁠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거 귀찮은데 생략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 계획하는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를 해놔야 그림 퀄리티가 훨씬 좋아져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내가 구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만약에 그린다면 이런 거 그리기 어려워 하시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거 고른 게 이런 거 도대체 어떻게 그리나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막상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연습 종이에다가 한번 이파리 하나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파리가 여기 있고 여기 귤이 하나 달려있구나. 근데 이파리 대비 귤의 크기가 어때요? 크죠. 얘도 이파리도 크고 귤도 커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크기 비교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그렸다. 그럼 귤을 너무 크게 그릴 수도 있고 너무 작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얘랑 얘는 크기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볼게요. 이런 외곽 라인 있잖아요. 저런 데를 잘 그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파리가 하나하나 그려보면 약간 이렇게 생긴 잎들이에요. 잎들이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생긴 잎이죠. 그럼 이 하나의 잎이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겠죠. 근데 이런 나무를 그냥 그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랑 이 나무는 외곽 라인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파리를 하나하나 그려보니 외곽이 약간 이렇게 더 이렇게 뽀글뽀글이 아니라 뾰족뾰족하고 길쭉길쭉하게 생기는구나. 이거 제 맘대로 그린 건데 그럴듯하죠. 이거는 이 이파리의 모양을 제가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그러면 얘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하고 또 앞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외곽 라인이 보이겠구나 라고 내가 이제 유추를 해서
그렇게 외곽 라인을 좀 다양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어저께 저번에 그리신 것도, 그리고 펜화 보시면은 이 나뭇잎을 막 엄청 자세히 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곽의 형태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려면 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먼저 관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낙서하듯이 여기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근데 이게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직접 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서하듯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스케치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나 음영 같은 것들 한번 또 살펴봤을 때 이 나무는 약간 그 구름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밑판이에요. 밑판. 그럼 빛이 여기서 오면 여기가 어두워지겠죠. 빛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여기 밑에가 제일 어둡고 위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이 아래쪽은 어둡고 이쪽은 점점 밝아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캐치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 뭐 이런 귤들도 보면은 눈 흐리게 뜨고 봤을 때 여기서는 진하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여기서는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나줘야 돼요. 근데 많이 나는데 얘랑 이 귤 이거 포토샵으로 이렇게 딱 떼고 이거 딱 빼면은 얘가 더 진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이 귤도 노란색 끼리도 여기로 갈수록 진해지는데 초록색은 어두운 쪽으로 갈수록 더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차이를 한 1부터 4까지 내준다면 얘는 차이를 한 2부터 9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음영 차이가 더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 특징이거든요. 채색이 들어갈 때는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나무 같은 건 보면은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약간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빛이 온다고 하면은 윗면이 밝고 아랫면이 어둡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반대죠. 여기가 더 어둡죠. 왜 그러냐면 이 나무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여기가 더 그림자라 생각하기보다는 여기가 더 빛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가 더 어둡고 오히려 이 밑에는 반사광 때문에 밑에가 더 밝죠. 우리가 단순히 그림을 외워서 빛이 위에 있으니까 밑에가 더 진해 이래버리면은 안 되고 사진을 보고서 이 사진의 빛 상황을 이해를 한 다음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아직 두 분이 생각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영민 선생님은 그동안에 그려온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때 항상 선생님 워낙에 눈이 좋으셔가지고 여기 진하기를 그냥 보면서 잘 맞춰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전체 그림의 상황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계획 단계에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건데 이거를 모든 걸 다 파악한 다음에 들어간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내가 지금 짚어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짚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 좋다. 근데 이런 자전거 그리는 것 같은 것들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앉으실까요? 보이세요? 소리 나오셔도 돼요. 하시니까 테이프를 좀 붙여볼게요. 붙이기 전에 약간 비율만 좀 맞춰볼게요. 비율이 맞을까요?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스케치, 우리가 점심시간 짧으니까 스케치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펜 하는 것까지. 그러면은 뭐 다음 시간에 더 마저 채색하는 거 보여드린다던가. 이거는 수업시간에 다 했어요? 이거는 저녁 수업이니까 2시간 반 했어요. 원래 2시간 수업인데 그냥 이 날만 조금 더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30분 좀 더 했고, 우리는 점심시간이 좀 1시간
10분인가요? 짧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오셋 세테이크 찍었어.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그거 다 찍었거든요. 그거 이제 선생님들도 보내드릴게요. 네, 단톡에 보내주세요. 네, 제가 옛날에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으로 공모라 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수업했거든요. 그때 쓰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영상은 없는데 영상은 그냥 3개밖에 없는데 구독해 주시겠어요? 그거 한 20명인가 19명인가 있던데. 선생님 이름 치면 나오는데. 아니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쓰던 그 업체명이 있어요. 업체명. 그래서 그걸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거기에 올려서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안 하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이거를 이제 대충 우리가 여기서 미니 풍경화로 이렇게 좀 특징들을 파악해 봤다 이런 것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 샤프심 좀 진해요. 이거 샤프심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스케치할 때 번져요. 그죠? 이렇게 약간 번짐이 생기잖아요. HB 아니에요? HB인데 이게 그래도- 제조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진하고 요렇게 되면은 좀 더 뭐 그냥 H라던가 이렇게 그냥 H가 조금 더 연하게 나오거든요. 선생님 제 것도 HB인데 진하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진해요. 이거 추천 하나. 아, 더 좋은 게 있으세요? 아니 있으면 추천. 네네. 연필 이걸로 그냥 해도 되는데요. 네. 어차피 영상 찍을 때 좀 진하게 나오는 게 좋아요. 영상 그래요? 찍을 때는. 괜찮으시대요? 사무실에 있는 것도. 저도 처음에 그걸로 했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굳이 한다면 지금 얘는 조금 진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H나 뭐 EH 뭐 이런 걸로 샤프심으로 하신다면은 약간 제조사마다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뭐 십자 그려볼게요. 십자선을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그거예요. 그어 놓으면 조금 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얘를 그어 놓으면 한 방에 뭘 알 수 있냐면 절반보다 창문의 위치라던가 이 나뭇가지가 꺾이는 구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살짝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얘가 더 길죠. 왜냐면 제가 세워서 확인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투시가 생겨가지고 눕혀서 그리면 위에가 더 짧게 돼요. 거의 100이면 100. 이렇게 누워서 보면은 똑같은 것 같거든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얘도 세워서도 확인하고 눈치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얘도 절반을 그어줄게요. 제가 이렇게 선 쓸 때 엄청 가볍게 쓰죠. 약간 선이 매가리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얘는 잠깐 일어서서 확인할게요. 얘가 더 길어요. 밑에가 더 길죠. 근데 이 가운데 선 그리실 때 제가 처음에는 반듯하게 그려주세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오늘은 이거 보는 거라서 봐주세요. 편하게 봐주세요. 의자 들고 오세요. 편한 마음으로 질문이에요? 네, 네. 오늘은 편하게 관람이에요. 좋아요. 스케치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손에 힘을 얼마나 어떻게 빼나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요. 처음에는 던져서 얘네들이 여기 나무가 있다, 자전거가 있다, 창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존재감이 있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절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 그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저 앉으실래요? 저 지금 서 있게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 거꾸로 보시면 실장님 잘 그리실 필요 없어요. 저 서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좀 던질게요. 녹화하는 건데? 맞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끼리 보는 거라서 대충 던지는 거예요.
종이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안 돼도 막연하게 지금 방금 생각 없이 그렸는데 이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준선에 맞춰서 그리고 그러니까 완성된 것만 보면 이렇게 완성된 거 보면 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정을 보면은 제 과정도 뭐 그다지 다들 똑같다. 이런 약간 정신없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우리가 초보일 때는 이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초보자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릿속에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계속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면 조금 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생기면 선생님도 인물화 좀 몇 번 하시니까 좀 선생님만의 루틴이 생기셨죠. 생기면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선생님도 오바는 괜찮으실 거죠? 네. 일본 그림. 지금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가 너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일로 좀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편하게 그렸으니까 수정하기도 쉽거든요. 다 그린 상태에서 그리면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이렇게 가볍게. 이것도 지나가면 이제 펜으로 바로 그리는 거죠. 맞아요. 그 진짜 어반 하시는 분들 여행지 가서 맞아요. 바로 그냥 조그만 수에 막 그리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리시냐면요. 얘네들의 더 위치를 간단하게. 점을 찍어요. 이렇게. 아. 점을 찍어서 왜냐면 선으로 그으면 티가 나니까 점은 좀 이렇게 찍혀 있어 잘못 찍어도 크게 티가 안 나잖아요. 점을 찍어서 위치를 가늠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늠색을 이렇게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쭉쭉쭉쭉 그리는데 형태가 크게 틀려도 크게 이제 당황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오랫동안 그렸으니까 이제 만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 다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여기도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러면 뭐 된 것 같고 이제 이런 나무들 되게 막연하잖아요. 일단 이 구역이라도 이렇게 좀 그어놔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선이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얘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나무구나라는 마음의 안심이 좀 생기죠. 이렇게까지 해놓으신 다음에 얘를 조금 더 당길게요. 제가 이거 일로 좀 넘어간 것 같다라고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기 여백 공간을 봤어요. 여백 공간이 너무 많이 남길래 제가 그린 게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렸거든요. 셀프로 그릴 땐 이런 식으로 여백의 공간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런 걸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백의 공간을 자꾸 보려고 해주셔야겠죠.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는 지금 위치가 요쯤 오고요. 요쯤 오고 요쯤 이 밑에 다리가 이렇게 있고 요 위까지 이렇게 오겠죠. 전 지금 요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다 그리진 않았지만 제가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때는 이렇게 그려주세요 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바퀴 같은 거 그릴 때 무작정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헷갈려요. 틀을 만들고 깎아서 얘를 다듬어서 원을 그리시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 그림 오래 그린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도 잘 그려요. 왜냐면 마음의 눈으로 이걸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이라도 틀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에 힘 빼잖아요. 그러면 선들 이렇게 삐뚤빼뚤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다 그리기 전에 이런 틀까지 다 잡아볼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거 아니죠? 선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자전거 궁금하다.
자전거요? 그렇죠. 음, 칠해. 지금 여기 간격이 좀 좁아요. 조금 더 뒤로 뺄게요. 그냥 네모로 그려놨으니까 제가 부담 없이 이렇게 그냥 뒤로 빼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그랗게 그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직선으로, 깍두기로 그리고 기울어진 정도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오늘 버스 너무 막혀가지고 아 자전거가 있으면 그렇게 타고 오면 좋아. 자전거 타고 올만한 거리세요? 내방역에서 버스 타고 아. 한정거장. 근데 그거 걸어오셔도 거기를 되겠네. 맞아요. 걸어올 걸 그랬어. 아, 중앙법원 너무 막혔으니까 아까 전에 오실 때 경찰차에 맞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늘 새로운 시위가 좀씩 옮기겠습니다. 걸어도 10분이면 내려달라고 빠지시고 선생님 이거 너무 안 칼. 내려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잘 그린 건 아니죠? 근데 이거 그릴 때 곡선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꺾어서 잡는 게 더 잡을 때 편하다는 거예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겠구나. 손잡이가 이렇게 있겠구나. 요거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우리 손잡이가 이렇게 T자로 생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구나를 상상을 하고 그린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가 그려봤죠. 이면지를 항상 두시고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입체감과 구조감이 머릿속에서 발달을 하거든요. 얘가 이 손잡이가 얘 밑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위로 그렸는데 이렇게 일단 요 손잡이는 간단한 모양으로 그려두셔도 돼요. 너무 복잡하게 여기 보이는 거 그대로 그리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요? DJI요. DJI. 네. 네,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저게 드론으로도 되게 유명한. 맞아요. 드론이랑 이렇게 막 브이로그 카메라 이런 거로도 유명하고 저도 장비를 좋아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유튜브 같은 거 안 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장비는 많은데. 좋아하는데 막 그거를 막 뽐내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저 혼자 그냥 이런 신기술이 있구나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유튜브들 보면은 실행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걸 엄청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맞아 역시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 잘 되는 사람 또 따로 팀이 따로 있고 막 맞아요. 하니까. 그 실행력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진짜. 모든 유튜버들은 정말 실행력이 뛰어나서. 저 그냥 이렇게 팔각형으로 그리고 펜으로 할 때 원으로 하게 돼요. 저희 그냥 팁이에요, 요거는. 너무 처음부터 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왜냐면 직선이 그리기 편하잖아요. 지금 조금씩 위치랑 조금씩 다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리는 거는 여기 여백이랑 이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전거 조금 크게 그렸거든요. 자전거가 너무 작아서 좀 채색할 때 힘들 것 같아가지고 보기보다 좀 키웠어요. 그리고
이런 바퀴 같은 거 미리 칠해 놓으면은 진하니까 이렇게 선으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미리 칠해 놓으면은 이제 색으로 면으로 구분되니까 조금 더 쉽고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아 지금 요거는 요 하얀 띠구나. 그리고 뭐 여기는 요 겉에 있는 테두리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참 설명하면서 그리려고 하니 쉽지 않군요. 그다음에 그럼 펜으로 할 때도 바퀴를 이렇게 미리 칠해놔도 돼요. 여기 이어서 이쪽에 있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그다음에 그 자전거 구조를요. 아까 손잡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다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기본 틀 있죠. 자전거가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퀴가 달려 있고 여기 안장이 있다. 그 정도의 느낌만 일단은 나면 됩니다. 네, 어반 스케치일 때. 지금 선생님들 보시기엔 제가 다 그리는 것 같죠? 아니, 많이 생략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 인쇄도에 다른 거 없으시죠? 잠깐 칠하래. 저 4년이긴 한데 1년 무슨 책 하시면 혹시나 언제 그려져나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뚝딱딱 나왔죠? 요런 거 있죠. 개인적으로는 아 요런 뒤에 빨간 거 이 그림에 요런 빨간 게 하나 딱 포인트로 있으면 귀엽겠다. 주인공이 되진 않겠지만 있으면 귀엽겠다. 나중에 칠할 때 이거 잘 보이게 칠해야지 이렇게 저도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잘 보이게 칠해야지. 그러면은 자전거의 느낌이 어느 정도 났죠? 바구니를 안 그렸네요. 바구니는 넣어주면 되니까. 이 안쪽 여기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이 정도만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창문은 요 위쪽은 안 보여요. 여기 안에 들어간 윗면은 잘 안 보이죠? 아주 얇게 한 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안으로 푹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절반 나눠서 이 창문들 그리실 때 그냥 얘를 이렇게 그리시고 테두리도 이렇게 그려요. 그냥 이 가운데 선을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그릴 때는 지우면 되니까. 그랬죠? 지우면 되니까. 우리가 지우개를 잘 활용을 못 하거든요, 생각보다. 얘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니까. 왜 이렇게 떨리냐. 그리고 이 가운데 라인을 싹 지우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문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문을 좀 키울게요. 칠할 수 있겠는데? 그래요? 아니, 우리 여기 위에도 그려야 돼요. 대망의 귤나무. 주인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고리 같은 것도 좀 더 크게 일부러 그리고요. 그러니까 막 엄청 사실적으로 그린다기보다 그냥 얘를 아, 이런 게 있다 라고 이제 느낌이 있는 정도로만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방해가 되니까 지울게요. 십자선.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지우고 이 밑에 이런 것도 좀 그릴게요. 단이 있고 단이 떨어져 있은 다음에 밑에 허연 게 있고 여기까지만 이따가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땅인 것 같고요. 이렇게 원래 더 연하게 하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연하게 하면은 화면에서 안 보여가지고 이런 거는요 스케치를 이렇게 라인을 따도 되고 라인 없이 그냥 채도 돼요. 그런 경우 보셨죠? 그리고 이런 그림자 같은 것도 굳이 라인 안 하셔도 돼요. 라인을 그려버리면 걔가 존재감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림자는 약간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따버리는 것보다 그냥 스케치 연필로만 해놓고 면으로만 처리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뽀글뽀글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겠죠. 이 식물들이 각자 약간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식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요 이파리 하나씩 그려보는 거 해봤던 것처럼 이파리 하나하나의 느낌을 한번 그려보고 얘들을 다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 주셔야 그림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여기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게 조금 별로여서 그냥 붙여버릴게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 위로 다른 식물이 있구나. 다른 식물의 이파리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졸리신가요? 네, 허리 아팠어. 아, 그렇죠. 잘 찍히고 있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차이를 주는 거죠. 만약에 얘랑 얘도 차이를 주고 싶다. 그럼 얘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만 해도 이거 4개의 식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일부러 굳이 주려고 해주셔야지 그림이 풍성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정도 그렸으면은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은 이쪽에 음영이 생겨서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해볼게요. 제가 사람마다 그림 그리다 보면 나오는 그 특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 좀 길쭉해진다고. 전 좀 길쭉해지고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꽉꽉 채워 그려요. 그림을. 그러니까 여백이 엄청 넓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림이 항상 꽉꽉 차져요. 지금도 보면 좀 꽉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크게 그리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마다 자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걸 알아두면 뭐가 좋냐? 그걸 알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그리지 않았나? 한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귤 같은 거 그릴 건데요. 약간 덩어리진 애들이 이렇게 여기 덩어리져 있고 군락으로 뭉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기 이렇게 일단 있구나 라고서 흐름을 잡아놔요. 흐름을 잡아놓고 여기 띄엄띄엄.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려줄 건데요. 이 귤들이 앞뒤 관계 뒤에 있고 얘보다 얘가 뒤에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보시면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군락 영역에 귤이 있다 정도로만 이 정도 크기의 귤이 있다 정도로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 단순한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그려요. 이게 되게 딱 봤을 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전거보다 더 빨리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뭇잎으로 덮어버리니까. 어차피 덮을 거기도 하고요. 이 나뭇잎을 다 그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 영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좋죠. 영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내가 그리면서 어딜 그리고 있는지 느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부분을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가이드를 그려놓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귤들도 너무 크기 똑같이 그리시지 않고 약간 다르게. 계속 보고 있으면 졸렸긴 하죠. 맞아요. 저 보고 있으면 졸려요.
대충 이렇게 느낌이 나왔다면 개수 똑같을 필요 없어요. 이쯤 그리면은 그냥 그리지 뭐 하고 이제 그리게 돼요. 어차피 이쯤에 있으면 이 느낌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띄엄띄엄. 그림을 풀로 보여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단점이 보시는 분들이 좀 졸려가지고 그게 단점이에요. 이 정도 책도 있어주면 오래 못 봐요. 책 보는 거, 책 오래 보는 거 이제 진짜 힘들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는 이 구멍들 있잖아요. 뽕뽕뽕 뚫리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뚫어주고 싶어요. 근데 이 구멍 뚫을 때도 그냥 뚫는 게 아니라 이 나뭇잎 모양 생각하면서 이거 제가 임의를 뚫어버리는 거죠.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내 그림을 사진에 의존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진 참고하는 거고 조금 더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실 때 너무 이 사진 때문에 특히 어반 스케치 할 때는 사진 때문에 너무 이걸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초보라서 맞아요. 이렇게 사진에 영민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사진이랑 똑같이 그리는 그림을 계속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더 그래요. 요건 좀 느낌을 좀 더 살려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파리 하나하나 되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얘네들은 다른 식물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얘보다 얘가 너무 이파리가 그러니까 비슷해졌어요. 크기가 얘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줄일게요. 이걸 좀 줄이고 애들 좀 키울게요. 이파리를. 다른 식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얘들을 살짝 지우고 잎을 조금 더 얘보다 의식적으로 얘보다 좀 크게 보이게 그려야지 라고 왜냐면 이 정도면 나무가 되게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은근히 잘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멀리 있으면 조금 차이가 덜 나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잘 보이는 거리에 있는 거라서 좀 이 정도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자세히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외곽 라인을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아래쪽을 향하고 있네요. 이파리가 아래쪽으로 나오게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제 어려우신 게 뭐냐면 랜덤한 느낌이 나게 그리는 거. 이렇게. 얘들이 막 자기들 맘대로 당연히 자랐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라인 펜으로 따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 귤 하나만 더 그릴게요. 귤 때문에 이파리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귤 사이로 튀어나온 이파리도 있네요. 그럼 바로 덮어주고요. 이 굴락 가이드 그렸던 거 있죠? 여기도 이것도 지금 벌써 저를 헷갈리게 하니까 지울게요. 살짝 걷어낼게요. 이런 거를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헷갈린다 싶으면 이 선 때문에 좀 정신 없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없애줘 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없어지니까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죠? 그 다음에 지금 요쯤까지 했고 여기서 또 내려올게요. 그러면 지금 사진이랑 막 엄청 똑같진 않아요, 그죠? 분위기만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더 투자해서 더 자세히 위치를 잡고 그린다. 그러면
똑같이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그렇게까지 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지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붕인 것 같은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칠해놓을게요. 이렇게 칠해놓고 이 사이로 나뭇잎이 하나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지붕이 이 나무 뒤에 있다란 느낌이 나려면 걔네들이 덮어줘야겠죠? 모양이 이렇게. 혹시 지금 좀 복잡한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따라오시면 되세요. 하시고 주시고 그다음에 나무 뒤로도 나뭇잎이 있고요. 나무 앞으로도 나뭇잎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뭇잎 하나하나 그리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금방 채워져요. 그죠? 여기를 먼저 채워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 나뭇잎이 얘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거여가지고 제가 지금 좀 편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단풍나무 모양이거나 뭐 이렇게 은행나무 모양이다. 그러면 나무 외곽을 그릴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 막 이렇게 네모지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을 풍경 많이 그리시면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단풍잎을 은행잎을 많이 그리다 보니 나무의 외곽 라인이 좀 이런 느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뭇가지를 좀 빼와서 근데 이런 나뭇잎을 그릴 때 정말 손에 힘 많이 빼셔야 더 랜덤한 방향으로 가볍게 잘 그려지거든요. 혹시 이거 지금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세요? 색칠이 궁금해요. 색칠이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펜으로 펜으로 그리실 거죠? 네, 펜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그림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펜으로 그렸을 때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때 영민 선생님 너무 여기는 보지 않아도 되겠다. 너무 어려워하셨어가지고 맞아, 저 나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 해보실 거니까. 네, 그러면 영민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 나무는 또 저랑 좀 다른 느낌이겠죠? 저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꽉꽉 채워져서 애들이 좀 미니어처처럼 그려진단 말이에요.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크게 그러니까 뭔가 꽉 차게 그려진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니까 뭔지 알겠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좀 더 신경 써서 조절을 하면은 딱 맞게 조절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림이 귀여울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눈에 익숙한 비율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빵빵한 느낌이 보기 좋은가 봐요. 자꾸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려봐야겠지. 근데 어떤 분들은 여백이 엄청 많아요. 그림이 막 텅텅 비어요. 그리고 뭘 자꾸 채우면 답답해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비어 있으면 빨리 채우고 싶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 그림을 볼 때는 오히려 비어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제가 그리면서 너무 막 빡빡 채우니까 지금도 좀 덜 채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채웠어요. 그럼 이 귤 주변으로 나뭇잎을 다 그리지 않고요. 귤 주변으로만 그릴 거예요. 귤을 나뭇잎이 덮고 있잖아요. 덮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얘를 다 그리려고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귤 주변으로만 얘들을 좀 근데 모양 너무 똑같지 않게 지금 자꾸 삼손이로 똑같이 그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똑같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신호가님도 나중에 이제 얼반 하실 거예요? 뭐 하신다고 저는 그러지? 이거 계속 색연필
이 나뭇잎 못 그릴 거야. 아, 다 해놓고 나면 근데 확실히 저 그림 보면 정말 그죠? 너무 예쁘죠? 진짜 같아. 이렇게. 이것도 바로 그렸다면 사실 이거 펜이 안 들어갔는데요? 네, 얘는 그 수요일 저녁반은 수채화라. 그냥 수채화만 하는 반이어가지고 아.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더 어렵겠구나? 그게 더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얘 이거는 뭘로 표시? 이거 우리 그냥 쓰는 붓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어반 스케치 붓이 아니라 그 물붓이 아니라 일반 붓이니까 조금 더 변형이 쉽고, 그리고 그때 좀 비싼 붓을 가지고 계셔서 비싼 붓으로 제가 이게 띄엄띄엄 해주시면 돼요. 어느 분 이거요? 저요. 저의 선생님이 수채화반에서 이렇게 즉석으로 보여주신 그림이래요. 우리는 선이 들어가는 데에서 모자 씌워주듯이 이렇게만 해도 풍성하죠 벌써. 근데 여기가 빛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너무 많이 선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답답해요. 제가 여기서 제 자신을 알고 멈춰야 돼요. 하지만 멈춰. 더 그리면 답답해. 이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여기 이런데 음영이 있잖아요. 이런 좀 진하게 들어가는 음영 부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펜으로라도 그 우리 어반 스케치 할 때 어디는 이렇게 진하게 음영이 들어가고 어디는 그냥 물감으로만 하고 그러잖아요. 딱 봐도 엄청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 있죠? 이런 데는 이렇게 미리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 귤이 돋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상에 보이는 진한 부분? 네, 진한 부분을 펜으로 원래 조금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들 못 느끼시죠? 저는 약간 지금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티가 안 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늘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마음이 급해요.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느끼셨나요? 점점 빨라지. 그렇죠.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조금 더 끝발을 넣어볼게요. 더 이것저것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빵빵하게 그려가지고 자리가 없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이 그림자 위치 같은 것들 좀 불안하면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불안하면. 근데 선으로 그려놔서 정신없을 것 같으면 일단 나머지들을 먼저 펜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연필 싹 지운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연필로 다시 그림자 위치 같은 거 잡아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바퀴를 조금 키가 좀 더 커요? 여기서 봐서 그런 거. 이 두께를 너무 다르게 그려서 그냥 두께를 얘는 얇게 그리고 얘는 크게 그려서 두껍게 그려서 이거만 조금 수정할게요. 펜으로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지금 펜 보여드릴게요. 있으세요? 드려주세요. 어디래요? 펜 0.05요. 0.05 있어요? 0.01? 0.5요. 자, 지금부터는 얘를 좀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릴게요. 앞에 있는 거라는 거는 얘가 그림상 위치가 제일 앞에 있죠. 나무가 아니야 자전거가.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뿌리가 있었네요. 보시죠. 펜으로 딱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보여드리겠네요. 오늘. 순간이 여기 촬영 때문에 자꾸 보시는 거예요. 화면에 같이 나와야죠. 나와야 돼서. 선생님 그 때문에 더 빨리 하실까 봐. 아, 이렇게 급하게 그리지 않죠? 천천히. 네. 쫓기시는 거야. 쫓기고 있지만 그게 맞지만 지금 이렇게 틀렸잖아요. 시간 네. 많이 있어요. 미술하는 분이 예민하다는데 우리 강사는 그런 거 맞아. 저 되게 예민하죠, 저도. 그러니까 성격이 예민한 건 아닌데요. 제가 소리 같은 거에 좀 예민하고, 그리고 제자리에 안 있으면
좀 불안. 불편해요. 물건들이. 네, 아 진짜요? 제자리에 정말 있어야 좋은 되는데, 거죠. 네. 그건 좋은 거죠. 정리정돈. 저도 강아지는 좋아하는데 그런 모든 거지. 아 이건 근데 사람마다. 전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 음. 강마친 언니들하고 지내보면 그게 더 정리 잘 되고 깔끔하고 보기 지금 좋고. 원이 이렇게 원으로 세 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면을 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칠하는 거예요? 칠했을 때 더 명확해지고 더 구분이 잘 된다. 그러면은 칠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다, 나는 여기에 색감을 조금 상큼한 색으로 주고 싶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까맣게 칠해지면 별로일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칠해놓으니까 조금 더 보기가 편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프레임들을 두껍게 그렸거든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거를 이제 이 하얀색이니까 얘를 남겨가면서 칠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마스킹을 얘를 그대로 발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칠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칠할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얇으면 남기면서 칠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두껍게 칠했어요. 이 앞에 있는 제가 원래 진짜 말도 빠르고 성격도 급하고 한데 그림 그리면서 많이 고쳤어요. 특히 그리고 이제 수업하면서 근데 저는 너무 성격이 급해요. 다들 그러시거든요. 근데 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때도 앞에 있는 것부터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문제 못 지우니까. 그게 헷갈릴 것 같으면 연필로 미리 해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라인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약간 어반 스케치의 매력은 약간 삐뚤빼뚤함. 근데 어반 스케치 하면서 색깔 칠하다 보면 수채화도 약간 네.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스케치를 꼼꼼히 잘하면 어반 스케치는 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아이고 너무 두껍겠다. 근데 어반 스케치를 꼼꼼히 하고 수채화를 한다. 그러면 어반 스케치는 저절로 돼요. 왜냐면 이렇게 펜으로만 옮겨주고 더 쉽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반 스케치만 하시면 나중에 수채화를 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어반 스케치에서는 선으로 그어버리면 되는 것들이 수채화에서는 선으로 그으면 안 되거든요. 수채화에서는 네, 선적인 걸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처음에는 좀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반에서는 우리가 수채화가 어려운 게 수채화는 면으로 모든 경계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어반은 이렇게 선으로 그어버리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반이 더 쉽고 쉽다기보다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지울게요. 자전거 느낌이 나고 있죠? 이런 거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
수채화죠? 수채화죠? 네, 그거 수채화예요. 어반 수채화 예쁘잖아요. 남이 쏘구나. 아시면 응. 이렇게 색을 이렇게 하지? 요번에 걸린 거예요? 작년? 오. 요번에 요번 걸린 거예요, 요번 거. 작년 아. 올해인가요? 12월에 그러니까 요번에 직전, 했던. 직전. 약간 이렇게 하고. 선생님도 전시된 거 보셨어요? 네, 저 이제 그 제자들이랑 네, 저희 수강생분들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이런 그림 멋있지 않아요? 오. 자전. 근데 이거 색연필. 아, 펜하고 펜. 색연필. 펜하고 색연필이요? 펜만 있는 것 같던데요? 분홍도요? 그 볼펜이 생각보다 색이 많아요. 그래서 펜으로 음. 하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 하신 분들 다 선생님 제자들이죠?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왜냐면 저기 막 인천도 있고 인천만 아니고 나머진 다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강의를 서울 것만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 중앙. 그 서초 네. 서초 왜냐면 멀리 가기가 힘들어서 네 멀리는 안 가가지고 이제 가끔 도봉구를 막 가시거나 그러면은 그쪽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거기 오시죠. 이현아 교장님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른 많이 여쭤보셨어요. 글로 가신 분들께서. 근데 거긴 너무 멀어가지고 자전거다. 자전거 나왔죠. 귀엽죠? 네. 제가 그리고 좀 이렇게 다 미니어처처럼 지금 아쉬운 거는 얘랑 두께 차이가 나가지고 이걸 조금 더 원래 제가 더 잘했다면 제가 신경 썼겠지만 지금 마음이 급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해해주세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 근데 요게 그냥 어반 스케치에서는 조금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캐릭터 디자인하는 거. 좋다잉. 벌써 좋다잉. 확실히 펜으로만 선명한 게. 해도 완전 귀엽죠? 확실히 선명하니까 좋구나.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귀엽다. 이런 거 이렇게 쭉쭉 이어서 그려주실 때요. 잘 맞춰서 그려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삐뚤빼뚤하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어지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이제 완전 초급은 아니지만 초중급 단계 정도의 난이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더 예전에 그렸던 거 이제 여기 보면은 빨리 뜨렴. 제가 예전에 했던 어디 보자 요런 거라던가 그리고 여기 두 개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요런 애들은 색깔이랑 뭐 이런 것들까지 계획을 훨씬 많이 세우고 들어간 거예요. 훨씬 많이 세우고 비율도 더 정확하게 맞추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배의 두께 차이 같은 것도 훨씬 더 신경 써서 더 꼼꼼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시간이 당연히 훨씬 오래 걸리겠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이것도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네, 제가 하신 이제 거죠? 연구작으로 그렸던 건데 사실 그거를 이제 수업 때 한번 해봤어요. 그걸 그린 다음에 선생님들께 이제 이거 그릴게요 했었는데 그때는 옛날이거든요. 2010 몇 년도거든요. 왜 안 움직일까요? 그러지? 이게 터치가 요새 좀 핸드폰이 오래돼가지고 됐어요? 어쨌든 그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흔들림도 있고 근데 이제 그림을 처음이 아니라 이제 그림을
그 가르치다 보면은 약간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알려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더 이 정도도 어려워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약간 많은 강사들이 그런 거에 빠져요. 잘 몰라요. 이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저도 저 때는 저걸 나름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골랐던 거예요. 쉽고 이 정도는 해야 재미가 있겠지. 그림 그리는 재미가 제가 느끼는 재미랑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느끼시는 재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초보였나 봐요. 아직 선생님 그걸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정도 맞추는 네.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개인별로. 네, 그거를 느꼈어요. 뭐 다른 거 배우는 게 있는데 선생님 생각이 나는 게 다른 거를 하는데 너무 이제 제 마음을 모르고 막 그런 게 이제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왜 몰라요 하는 식으로 이제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나한테 당연한 게 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고인물이 되다 보면은 그치,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수업할 때 약간 단어 같은 것들도 좀 더 와닿는 단어를 좀 쓰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선생님은 교육이나 신문도 배우셨나 봐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그냥 이제 가르치는 걸 하다 보니까 저도 대학생 때부터 미술 학원 알바를 해서 계속 그걸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배울 때 그런 걸 느꼈어서 그래요. 제가 배울 때 뭔가 나 지금 모르는데 이거 왜 몰라? 저도 그게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왜 모른다고 혼나야 되지? 그런 것들 저는 이제 혼나면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자루 맞아가지고. 자루 맞죠. 자루 맞고 막 미대 입시생들 썰 푸는 거 무슨 군인들 썰 푸는 것처럼 푼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밥 먹는 시간 없어가지고 막 마지막에 부모님들까지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좀 이제 잘 네. 케어받는 친구들은 이제 짐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 미술학원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10시까지밖에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학원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학원에 다 커튼 쳐놓고 11시까지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대학 교수들한테 마지막에 2달 정도는 사사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 그 친구는 참 그랬는데 그냥 못 가면은 근데 그런 애들이 못 가죠. 못 가더라고요. 좀 후진되고. 그림은 근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여가지고 적어도 이제 입시 그림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시하는 친구들은 정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옛날 분들은 자기가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은 그렇게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 그려. 일단 그리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보래요. 보고 관찰하래요. 근데 그 관찰하는 게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캐치하는 게 관찰하는 건지를 어릴 땐 특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 도대체 뭘 보라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그려 이러는데 뭘 보라는 거야. 하얀 걸 주고 검은 걸. 그죠? 당연히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미술학원에 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림을 좀 그래도 그림에 재능이 좀 있다 소리 들어서 미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조금 설명하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이제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인 미술을 할 때는 완전 달라요. 전혀 미술을 해보지 않았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한번 배워나 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대생들, 미술학원 다녔던 애들한테 설명하듯이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럼 바로 안 해보기잖아. 그죠. 그 바로 이제 내가 왜 이 고생을? 맞아. 그거 왜 재밌는 배우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선생님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단계. 학생 수가 떨어져 나가면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맞아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래도 학원 운영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하다가 다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혹시 이제 생존이 걸리면 사람이 눈이 트이나 봐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다들 자기도 강사를 하면서 그런 거를 깨달으니까 자기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자기 일 할 때는 저도 지금 약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설명을 제가 선생님들께 자세히 해드리는 거는 물론 좋지만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시는 거가 좀 힘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 힘드시죠?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제가 아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막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익숙해서. 근데 계속 잊어버리니까 선생님 그렇게 해주시면 사실 들을 때마다 근데 제가 더 힘든 거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너무 많이 말씀드렸나? 이게 느껴질 때 오히려 그게 더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내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 심리적으로 말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딱 설명 드렸을 때 딱 저도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아 전달이 된 것 같다. 근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서 내가 설명 잘 못해 어떻게 했더라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쉬운 게 좀 있긴 해요. 이게 안에 커튼 같은 것도 보여가지고 이런 것도 살짝 채워놓을게요. 이런 빗금 치는 것도요. 예쁘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이 어반 스케치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요. 하나하나 정말 곱게. 그리고 이 간격 같은 거 다 조절하면서 음영 차이를 주는 식으로. 근데 저는 지금 2단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간단하게 러프하게 팍팍팍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림 물론 지금 저만 그리고 있지만 그림 그리면서 저는 이 수업이 좋은 부분은 이렇게 약간 대화하면서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대화를 평소에 엄청 많이 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미술 학원에서는 생각보다 수강생들 분들끼리 다 모르는 사이니까 대화를 잘 안 하시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하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만 이야기 나누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 같은 회사시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 그리실 때 저도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펜으로 하면서 뭔가 좀 더 자세해지는 게 있죠. 사실 초보 단계일 때는 연필로 일단 다 자세히 해놓고 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약간 시간상의 이유로 너무 핑계 같나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무 같은 것도요 음영을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위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이런 식으로. 연필은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점점 연해지게. 근데 이렇게 조절도 할 수도 있고, 펜은 이게 안 되니까 간격으로, 밀도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점점 멀어질수록 연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질수록. 근데 이게 가로선으로 해도 돼요. 가로도 여기까지 넣고, 얘는 좀 두껍게 넣고, 이 방향을 뭐 예쁘게, 이 간격도 다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밀집도만 생각하면 밀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펜화에서의 음영 차이는 밀도로 차이를 주는 거다. 어떤 분들, 저는 지금 그냥 이 세로선의 간격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한 것처럼 이렇게 가로선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점점점 찍어서 점점점점 찍어서 밀도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기보다 그리는 대상에 따라서 그런 표현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은 힘들겠는데. 점점 같은 거는 이제 모래사장 같은 거 표현할 때 아니면은 뭐 어떤 벽을 그리는데 벽의 텍스처가 좀 그런 느낌이다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위에 살짝 한 줄만 연하게 이렇게 잡고 가운데에만 나눈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모나게 이것도 원래 간격이 같아야 되는데 밑으로 가서 좀 길어졌네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 이런 거 나오면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꼭 기억해주고 자기 셀프 피드백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칠할게요. 칠해 놓는 게 보기가 더 편하고 음영 표현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커피 한잔 드실래요? 가면서 마실게요. 이렇게 선으로만 있을 때보다 이렇게 채워지니까 훨씬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훨씬 편해졌다 보기가.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표현 더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요런 입체감보다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온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칠해도 될 것 같아요. 통으로 칠하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좀 연해진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쪽이 더 연해진다. 그러니까 나무가 조금 입체감이 생겼죠. 이 정도만 했는데도 이렇게 살짝 나오는구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펜으로 하니까 더 명확히 보일 거예요. 귤이 잘 보이죠. 귤이 좀 더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뭔가 더 할 때 한 단계 넣을 때마다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실 때는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치원 선생님 인물 하실 때도 조금 고쳐놓고 찍고 조금 고쳐놓고 찍고 저도 혼자서 이제 미술학원 선생님이 잘 알려주신 제 선생님께서 저를 잘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좀 혼자 노력을 많이 했던 거는 중간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그걸 계속 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실력이 많이 느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림이 더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찍으면서 확인할 때마다 그림이 이만큼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찍고 더 많이 찍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뭐 조금 했다고 해서 그림이 많이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럴 텐데요. 그래도 마치 운동처럼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넣어봤더니 그림이 좀 뭐 밝아졌다, 좀 더 화사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혼자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은 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하셨는데 항상 저한테 뭐라고 여쭤보시냐면 이거 맞아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상황이고 그런데 스스로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자꾸 보려고 하시면 이 정도 됐으면 됐다라는 자기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야 그림이 쉽다고 느껴져요. 계속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는. 근데 또 때로는 제가 아니요 이 정도는 안 돼요 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됐죠?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힘을 좀 빼서 0.03으로 그린 것처럼 해볼게요. 왜냐하면 약간 빛을 받고 밝은 부분이니까 여기도 조금 힘을 빼서 이 집도 밑에 지붕 밑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아주 좀 이렇게 칠해볼게요. 그 끄덕끄덕 하시는 거는 뭔가 이렇게 깨달으신 바가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런 데 조금 더 어둡거든요. 저런 데 조금 더 어두운 거를 내가 잊지 않고 해줄 거야. 교차해주면 더 진해지니까 한 번 더. 여기는 왜 여기까지만 했냐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칠하는 게 너무 많이 칠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만큼만 뺐어요. 이렇게 했고 얘를 지워볼게요. 깨끗하게 나왔죠? 이런 상태에서 좀 아쉬운 부분 없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자전거답게 보이죠?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무도 이 정도면 굉장히 빽빽하고 많이 칠해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뭘 더 여기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요런데 이쪽 말고 여기처럼 여기서도 그림자가 좀 지는 것들을 살짝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너무 평면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살짝 깊이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막 그리면 어느 순간 귤이랑 나뭇잎이랑 잘 구분해서 그려줘야 돼요. 귤은 동그랗고요. 나뭇잎은 뾰족하죠. 근데 이게 그리다 보면은 막 대충 그리다 보면은 뭉개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잎을 그릴 때는 확실한 이 모양이 나오도록.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거 그냥 이렇게 그리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나중에 귤이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이를 명확하게,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주려고 해야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도 차이가 확실히 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눈에 가장 거슬리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요게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거. 이게 너무 거슬려요. 요것만 아니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림자 위치만 한번 잡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채화로 할 때 하고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몇 개 더 넣어주니까 조금 더 빛받는 느낌이 날 것 같은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닥 쪽도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밑에 요런 그림자들도 다 이 나무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니까 이 나무가 요런 모양들이 이렇게 납작하게 바닥에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시간이 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자전거 그림자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정면 그림이잖아요. 사진이. 이제 오늘은 정면으로 했는데요. 다음에는 약간 이제 측면도 보이는 그런 이제 투시가 좀 더 들어가고 선생님 요즘에
하시는 그 요즘에 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셨던 그런 그 정말 어반 스케치 음, 건물 있는 마을 같은 네.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저는 이 문이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에도 조금 이렇게 그림자 표현을 해주면 좀 시원하게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